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IPO 시장을 핫하게 달아오르게 해줄 괴물 신인이 떴습니다. 이마트 PB 브랜드 아니죠. 패션 브랜드 노브랜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무려 공모가 대비 3배 이상 거의 따따블에 근접한 수준을 좀 보여주면서 오늘 확실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좀 오락가락하는 이마트 PB 브랜드도 아닌데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나 궁금하실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노브랜드를 함께 포함해서 어떤 종목들이 오늘도 주목을 받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종목부터 함께 띄워주실게요. 먼저 노브랜드 역시나 잠시 뒤에 특징주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287% 올랐습니다. 55,500원까지 장중에 터치가 나왔는데 살짝의 윗꼬리는 달려서 아쉽긴 하지만 오후장에도 탄력을 잘 더해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IPO 시장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올릴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경인전자도 역시나 30% 상한가를 꽉 채우면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인전자가 이렇게 주목을 받은 건 구글이 구글 홈 API를 전면적으로 공개하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LG전자가 초기 핵심 파트너사 자리를 선점할 것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LG전자로부터 경인전자가 파트너사를 좀 받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부각을 받게 되면서 29,900원에 이렇게 종가를 형성했고요. 태양광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오늘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터치하고 나서 상한가 막판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제장부터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정말 강했는데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던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장 초반부터 확실한 기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인 한 종목이 이렇게 이름을 올리면서 상한가로 역시나 거래를 마쳤는데요. 파킨슨병과 관련해서 임상 데이터를 곧 있으면 공개한다고 합니다.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오늘 범한 퓨얼셀이 가장 강한 모멘텀을 보여줬습니다. SOFC에 대해서 3년 전부터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경쟁력이 엄청난 종목이라고 합니다. 수소와 관련해서는 모멘텀이 워낙 많습니다. UAE 대통령이 곧 있으면 방한을 하게 됐는데 수소와 관련된 이야기가 언급될 것이라고 하고요. 수소에 대한 R&D, 정부의 예산도 확대가 된다라는 내용까지 들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수소 모멘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브랜드 많은 분들 혹시라도 이마트 노브랜드 보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이마트 PB 브랜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패션 ODM 회사라고 하는데요. 노블과 랜드를 붙였는데 노브랜드라고 해서 이건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노블랜드라고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착각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지만 고객사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리바이스나 캡, 바나나 리퍼블릭 이런 고객사들이 확실한 현금 창출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체 브랜드도 굉장히 탄탄하게 성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모가 대비 3배까지 성장을 해내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IPO 시장 요새 조금은 잠잠했었죠. 그런데 노블랜드가 이렇게 상장 첫날에 3배까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희지개를 펼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림씨, 하락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윤재인커님과 함께 정말 뜨거웠던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하락한 종목들도 오늘 장에서 분명히 있었죠. 네, 첫 번째로 큐라클 살펴봅니다. 12거래일째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장에서도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에서는 18% 하락 중입니다. 안과 약이 수출 반환됐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그리고 Y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박셀바이오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 16% 정도의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이 종목들의 경우에는 간세포함 치료제 최종 결과를 공개한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Y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큰 폭으로 내렸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LS에코노에너지 살펴보겠습니다. 구리값 급등세와 함께 최근
급등세를 이어갔던 종목이죠. 오늘 장에서는 하락으로 돌아섰는데 그 이유는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U홀딩스 함께 보겠습니다. SU홀딩스는 오늘 장 꾸준한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면서 결국 10% 두 자릿대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가 되게 된 지 일주일 정도 된 종목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뜨겁게 달아오른 구리 가격, 거품론 솔솔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사실 구리 가격이 최근 AI 수요와 함께 정말 큰 폭으로 올랐고 이제 공급까지 타이트해졌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잖아요. 그런 구리 가격에 왜 거품론이 끼었을지 저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상 최고치 1857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소폭 꺾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그럼에도 $10,000를 돌파한 채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실제 지표와 기대감 사이에서 괴리감 때문이었는데요. AI 수요로 인해서 수요가 크게 늘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제는 실제로 구리 재고가 줄고 있지 않다라는 실제 지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수요가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있었고요. 또 상하이 증권 거래소에 따르면 구리 재고는 29만 톤 정도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2배 늘었고요. 지난달부터 3주 연속 최고치 점점 증가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리 공급 쪽도 생각보다는 줄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중국 대련소에서 올해는 5에서 10% 정도 생산량을 감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살펴보니 8% 정도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구리 관련된 종목들, 구리주, 비철금속주, 전선주, 일제히 오늘 약간은 부진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LS 에코에너지를 제외하고도 풍산이나 대한전선, 가온전선 같은 종목들의 흐름도 계속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락한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AI 전선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천장을 뚫고 갔었던 전선과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유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오늘도 확실히 잘 갔잖아요. 그런데 다소 아쉽게 느껴졌던 건 시장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테마주들만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참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잠시 뒤에 전문가의 초이스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줄 저는 이은지. 저는 김자림입니다. 네, 오늘도 양대진 씨가 엇갈린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3거래일째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5거래일 만에 빨간불을 켠 코스닥도 반갑게 느껴지지만 다소 탄력은 약합니다. 그래도 시장에는 늘 힌트가 되는 종목들이 있고요. 테마주 순환이 워낙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오늘도 참 정신없을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목요일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와 오늘부터 함께 하시게 됐는데 네.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1시간 정도 동안 함께하게 됐는데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의 인사 멘트를 제가 듣는데 수줍수줍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이사님이 조금 수줍은 이미지를 갖고 계시지만 종목에 대한 진단만큼은 확실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네. 오늘도 역시나 시장 이야기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좀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뉴욕 증시가 결국에는 막판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 그래도 잘 견뎌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상 최고가를 나스닥은 또 한 번 경신을 했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못 가는 걸까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가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HLB 같은 경우가 주가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 나타났고 그런 부분을 안고 수급적으로 좀 엉켜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커져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더욱 기대가 됐던 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왔고 네. 그러면서 액면 분할까지 발표를 하면서 시간외로는 5%대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땐 IT주가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 초반에는 외국인 매도가 출회가 네.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실망감을 안고 시작을 했는데 정거래일과 유사한 시장의 흐름으로 흘러갔어요. 한 10시 반기점으로 수급의 변화 같은 경우가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이 부분은 외국인의 선물에 매도에서 매수 전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향을 받는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가 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변동성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마감으로는 우선은 거래소는 약보합 정도,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러면 향후의 시장 흐름 같은 경우는 좀 수급의 안정화가 나타나는 부분을 놓고는 이제 글로벌 시장이 워낙 신고가다 보니까 긍정에 대한 부분에 무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 서당깨님께서 채팅창에 웅이사님을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시면서 윤기숙님께서도 이상웅 이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반겨주고 계신데 이제는 그러면 초이스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림 씨가 어떻게 참여하면 좋은지 한번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하는 당신의 초이스 파트 1 시간입니다. 두 종목이 띄워지면요, 이사님께서 한 종목을 초이스합니다. 그럼 탈락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고요. 그리고 선택한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많이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가지 종목을 일단 띄워드릴 텐데요. 저희가 오늘이 이제 네 번째 방송인데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그러니까요.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두 가지 종목이 한 종목은 화승 엔터프라이즈. 뭐 워낙 유명한 종목이죠. 패션 관련해서는.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인 노브랜드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초이스해 주실 건가요? 네, 저의 선택은 화승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오, 그럼 사실 노브랜드가 자연스럽게 탈락을 하는데 네. 저희가 오늘 오프닝 때 되게 활기차게 소개해드렸던 네. 종목인데 이렇게 비선택해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쵸. 어제 활기차게 소개해 주셔서 좀 뜨끔 실망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뜨끔했는데 이게 우리가 주식은 냉정하게 봐야 되니까 이 부분을 바라보면 노브랜드가 갭이라든지 H&M이죠. 글로벌 패션 브랜드 쪽의 의류를 제작하는데 디자인하고 제작하는데 포트폴리오는 다각화됐어요. 대량 생산 부분이 가능한 제품도 있고 중고가 제품으로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확산이 된 상황이고 업황 자체도 이제는 나아지는 단계예요. 2022년에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는 293억 정도의 이익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종목을 볼 때 이 종목이
거둘 수 있는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그 체력 같은 경우를 대입을 해 보는데 이 종목이 속해 있는 업종의 멀티플이죠.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를 대입을 해 봤을 때 시가총액 기준 4천억대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브랜드의 마감이 한 4,100억 정도의 시가총액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좀 변동성이 많이 커질 수 있기에 저는 좀 초이스에서는 좀 탈락을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오늘 아무래도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 또 생각보다 잘 선방해 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님들과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네. 신규 상장 종목은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시거든요. 네. 노브랜드도 역시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역시나 이사님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이게 우리가 신규 상장주를 볼 때 우선은 뭐 기관 투자자의 청약,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청약 같은 경우를 놓고 뭐 경쟁률이 높으면 보통 상장을 하고는 주가가 강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과 함께 청약에 대한 부분의 락업이죠. 실제 출회가 되지 않는 물량 같은 경우가 비중이 적다라고 하면 시장에선 또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노브랜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였어요. 시장에 출회되는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는 수급이 이게 시세가 이렇게 나니까 약간의 투기적인 형태의 수급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의 잣대를 보면 좀 목에 찼죠. 그러면 우선은 배제하는 거고 네. 향후에 뭐 조정이 나왔을 때나 그럴 때는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노브랜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오늘도 기사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의무 보유 비율이 낮기 네.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후장에도 이렇게 탄력이 붙는 걸 본다면 변동성은 유의해라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두 가지 브랜드 둘 다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화승을 추천하시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됐습니다. 오. 네, 잘못됐다라고 역시나 수줍지 않게 당당하시게.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우리가 보통 각 종목에 대입되는 가격 지표들이 있어요. 가격 지표들이 있는데 화성 엔터프라이즈라든지 의류 OEM, 뭐 ODM 업체 같은 경우, 뭐 노브랜드까지 봐서 미국의 재고 10년치를 이렇게 놓고 봅니다. 의류의 재고를. 그러면 이게 역사적 하단에 와 있어요. 역사적 하단에 와 있다라는 의미는 고객사 같은 경우가 기본으로 이제 팔아야 되는 재고를 기본치는 쌓을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주문이 들어오겠죠.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을 판매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비례해서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재고를 쌓는 만큼의 실적은 좋아지는데 실제 수요가 회복돼야지 여기에 대해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질 거잖아요.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가 아디다스입니다. 그쵸, 네. 네, 그런데 아디다스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에 대한 연간 추정치를 10% 이상 상향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판매를 하는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개선이 기본 10%는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간 예상 영업이익이 69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아디다스의 실적 증대는 포함을 안 한 수치거든요. 그러면 현재 가격을 놓고 봤을 때도 한 12,000원 정도의 목표가는 나옵니다. 네. 그렇기에 제가 상대적인 비교를 했을 때 노브랜드보다는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가 매력이 있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12,000원 주가 수준이면 전 고점보다 일단 높아요. 바로 직전 고점이 한 11,000원대 부근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확실히 패션 업황 자체가 회복이 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 게 거래량 그래프를 보면 최근에 확 터진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아무래도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주가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그리고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아디다스의 실적이 일회성으로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볼 필요는 없어요. 가격 메리트는 있지만 그런데 우리 MZ세대
분들이 네. 아디다스를 신기 시작을 했죠. 워낙 컬러풀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신기 시작한 측면도 있고 해외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소비의 행태가 아디다스 쪽으로 쏠리는 부분이 과거와는 다르게 다시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적에 대한 연속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종목 화승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도 실적 회복이 일회성이 아니라 몇 개 분기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으로 결론을 내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이 중심이 실적이잖아요. 네. 우선 기본을 갖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성엔터프라이즈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 아무래도 오늘 변동성에 대해서 유의해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브랜드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바로 하한가 가고 있다고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 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브랜드 지금 살펴보면요. 9.94% 하락하면서 바로 48,900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 그렇다면 내일 좀 대응 전략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게 장 막판에 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한 53,000원대까지 올랐다가 네. 호가가 이렇게 1,000원 정도 더 올랐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시간 내로도 매도를 대응을 해주는 게 맞기는 합니다. 맞기는 하고요. 이 변동성을 안고는 저는 신규 상장 주기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시간내로 하한가로 갔을 때는 내일 개파락 출발을 하겠죠. 개파락 출발을 했을 때 보통 되돌림의 상승의 흐름은 한 번은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좀 비중을 줄여주는 네.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4천억대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브랜드에 대해서 단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확실히 지금 바로 시간의 거래 현재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서당깨님께서는 의류 섹터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워낙 연관을 많이 받고 특히 중국 경기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데 의류 섹터 봐도 괜찮은 건지 이런 게 의문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중국 경기가 요새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 리스크라던가 이런 거 남아있는 거 보면 더 좀 뭔가 밑에가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패션 쪽과 중국 경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게 좋을까요? 중국 경기와도 연관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서 데이터를 보는 거죠. 미국 쪽에 소비, 미국 쪽에 그렇죠. 이런 패턴과 네. 관련이 높은 종목을 추려서 보는 거고요. 중국 쪽의 소비와 연관 있는 종목은 대표적으로 네. 많이 알고 계시는 FNF, 어. 그다음에 최근에 새롭게 부각된 감성 코퍼레이션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FNF는 그 MLB 브랜드를 중심으로 네. 중국의 매장을 이렇게 넓혀가고 있는데 실적 자체는 좀 기저효과가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은 그 과거의 회복세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캠핑 용품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중국 출점이 나타났고 지금 일본의 스노우피크 같은 경우가 조금 마케팅 부분에서는 떨어지다 보니까 해당 기업 쪽으로 또 맡길 수도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비해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우리가 어떤 기업을 볼 때 이 기업이 지대하게 매출을 발생하는 국가,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관련된 지표 같은 경우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서당깨님이 사실 저희 엄청난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세요. 네. 그런데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을 네네. 질문을 주셨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 확실하게 해소해 주셨습니다. 중국 경기 물론 영향을 많이 받지만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기에 워낙 좀 영향을 강하게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점만큼은 좀 떼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화성 엔터프라이즈 오늘의 초이스된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성홍 이사에게 상담 받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실시간 종목 진단에 참여하는 방법 자림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유튜브 댓글창에 종목명, 비중, 단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신규 매수 문의까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 궁금하신 종목 속 시원하게 저희가 짚어드리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2-325-8200번으로도 전화 주시면 더욱더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고요. 신규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화승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정리된 화면 띄워주시죠.
네, 상담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되는 종목들 많이 올려주세요. 요새 뉴욕 증시는 잘 가는데 우리 증시는 왜 이러나 이런 분들 고민 많으실 것 같고 테마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내 종목은 참 우울하다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림 씨? 유튜브에서 하나 골라볼게요. 네, 따상님 종목 보겠습니다. 신성 ENG인데 2,670원이고 비중은 10%입니다. 수익 났을 때 모피 다시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네.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관점에서는 이 신성 ENG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신성ENG 같은 경우는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은 클린룸 쪽입니다. 이 부분은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기타 약간의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라인을 깔 때 먼저 클린룸 같은 경우를 통해서 이렇게 공정이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우리 요렇게 공시를 통해서 보면 9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과 관련된 사업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 그때 실적이 좀 나아지는 그런 특성이 네.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받는 환경에서는 주가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쪽, 특히 태양광 관련해서 종목들이 강할 때 신정 ENG가 좀 반응하는 특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기여도는 높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좀 요렇게 태양광 업종이 움직일 때 그때 같이 좀 매도를 해주는 대응을 열어둡니다. 그러면 다음을 생각을 해볼 점은 이 태양광 업종과 관련해서 계속 이 지속성이 있는지 여부인데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은 있죠. 네. 상한가를 간 종목은 있는데 시세에 대한 연속성 같은 경우는 마지막 이 순환매가 퍼지는 현상이 나타날 때 시세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시는 단가 정도로 왔을 때 그때는 좀 전량 매도를 우선은 해주고 이후에 반도체를 본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 그다음에 태양광을 본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종목들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태양광 업종이 움직일 때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 보유하고 계신 단가로 왔을 때 전량 매도해보고 다른 종목들로 좀 교체를 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종목 상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부터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밤잠 설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새벽에 좀 잠이 안 와가지고 엔비디아 실적까지 제가 보고 잤어요. 근데 너무 잘 나오고 또 시간의 거래에서도 좋은 실적이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반도체 좀 잘 가겠지 생각을 했는데 반도체 장비 일부 종목만 조금 강한 시세 나오고 SK 하이닉스는 정말 잘 갔고요. 근데 이 종목은 좀 못 가서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악재 사서 호재 팔자라는 분이신데 주가 흐름은 네.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네. 프로텍 살펴보도록 할게요. 45,300원, 비중은 20%입니다. 주가가 너무 못 가네요. 기다리면 수익이 가능할까요? 목표가 전망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고점 생각해 본다면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난 종목이죠. 네. 어떻게 바라봐야 좋을까요? 엔비디아 실적이 좋았어요. 좋은 상황 안에서 우리나라 종목이 부각되는 네. 중심에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쪽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중심 사업을 하는 게 SK 하이닉스, 장비 업체 중에서는 본딩 장비를 만드는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이 공정과 관련해서 리플로우 공정에 대해서 장비를 만드는 STI, 프로텍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커졌죠. 해당 기업 같은 경우가 재무에 대한 이슈가 과거에 있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고 주가 변동성은 커졌는데 네. 이게 최근에 있었다고 하면은 거래 정지, 계속 기업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는 빠지고 나서 거래 정지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다만 좀 아직 주가의 회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는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평가 절하가 되어 있나 네. 그 부분인데 과거에 실적 추이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가장 잘 나왔던 영업이익이 460억 정도가 2019년에
나왔었고요. 보통은 한 300억 정도, 최근의 실적 같은 경우는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까지 네. 발생을 했었습니다. 지금 거래되는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한 3,878억 정도 돼요. 그러면 최근에 이익을 대입해 봤을 때 네. 시가총액에 대한 부담은 존재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비에 대한 수주가 발생했을 때는 주가의 반등이 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하락을 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 안에서 매도를 할 필요는 없고요. 네. 장비에 대한 수주가 1차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 수주가 연속돼서 나올 수 있기에 수주가 나오는 기점에 추가 매수에 대한 대응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는데 지금 거의 주가가 저점 부근이잖아요. 네네. 조금씩 모아가야 되는 전략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또 네. 뭔가를 보고 나서 그때쯤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매수를 하고 싶죠. 매수를 하고 싶고 평균 단가를 낮추고 싶고 그게 이게 최저점이라고 믿죠, 늘. 네, 시장을 볼 때 심리인데 그렇게 접근을 하기보다 우리가 좀 다시금 상승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될 때 그걸 가격적으로 확인을 하든지. 근데 그 가격으로 우리가 차트상으로 오를 수 있으니까 네. 차트로 올라가니까 이걸 매수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이게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는 뭐 HBM과 관련된 장비 사업을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나온 게 크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이루어지면 시장 참여자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강하게 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주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도 매수를 해도 됩니다. 그때는 지금의 주가에 대한 방향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단계, 그때는 적극적인 매수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프로텍에 대해서는 우선은 숫자를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가자. 그때쯤에 추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관점에서는 일단 매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이 이왕 이렇게 나온 만큼 네. 반도체에 대한 질문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를 빼놓을 수가 네네. 없을 것 같아요. 신지님께서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안 가나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에 대해서 HBM 시장에서 확실히 그 격차를 빠르게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후장에 정말 다행인 게 삼성전자 쪽으로도 좀 탄력이 붙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삼성전자 좀 주주분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시죠. 3월이었어요. 네. 3월에 가격대 같은 경우가 72,000원 정도였습니다. 이때가 1분기 실적도 발표 이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의 컨퍼런스가 있으면서 주가가 뭐 사인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 핵심이 HBM3E에 대한 진행 가능성, 퀄 테스트에 대한 부분에 가능성이 열려 있었고, 그다음에 D램 낸드 관련해서 우리가 가격에 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어요. 그러면서 주가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발표 기점으로 8만 원대 중반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실적으로는 주가는 추가 상승이 네.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주가는 빠졌어요. 그쵸. 시정 영역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한 부분보다 HBM3E에 대한 콜 테스트 분이 지연이 된 거죠. 지연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러면 3월 수준에 한 72,000원대로 주가는 하락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낸드의 D램의 업황의 회복 단계를 감안했을 때는 75,000원 정도가 네. 우선 박스권 하단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HBM3E 같은 경우에 콜 테스트가 통과되는 걸 확인하면 8만 원대 후반 정도, 그 정도까지 주가가 상승하겠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마3라는 추론형 가속기에 대해서 네이버와 협업을 내비쳤고 거기에 대한 스펙을 한번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게 실제 공개한 만큼의 스펙, 그 다음에 그 금액만큼 네이버로 나가는 걸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뭐 10만 원에 대한 당위성도 존재를 하겠죠. 근데 그거는 보여주는 단계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고,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 75,000원대 네. 같은 경우는 박스권의 하단, 거기에서는 좀 매수가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 같은 부분도 뭐 75,000원 부근에 근접하면 좀 가능함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좀 힘내시는 그런 상담이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졸고님께서도 저희 엄청난 시청자분 중에 하나인데 네. 삼성전자 언젠간 가겠지 하면서 기다리실 거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당캐님께서는 엔비디아에 수혜주는 엔비디아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시네요. 네,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화 한번 바로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혹시 궁금하실까요? 네, 저 두산에너지 릴리스인데요. 네. 좀 오래됐어요. 네, 그럼 단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19,500원인데요. 네. 50%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19,500원의 비중은 50% 가지고 계십니다. 시청자님 혹시 19,500원이시면 오래되셨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한 1년 반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네, 근데 네. 그 메이커까지 올 듯 하면서 안 오고 그래가지고 혹시 넘어갈 수 있는지 네. 궁금하고 안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네.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이 두산 에너빌리티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반등이 그쵸,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최근에 반등이 나온 게 우리 원전과 관련해서 우선은 11차 에너지 계획을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11차 에너지 계획에서 예상이 되는 부분은 대형 원전 2기, 그 다음에 많이 일컬어지는 소형 모듈 원전 1기 같은 경우가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내비친 부분으로는 뭐 한 3기 정도 이상까지 더 추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은 상황. 네. 이 상황 안에서 해외의 원전에 대한 수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다뤄진 부분은 28일에서 29일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방문을 하는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 수주 가능성도 높아져 있습니다. 실제 외신에서 다뤄진 부분은 한수원 같은 경우가 입찰가를 좀 낮게 써서 입찰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이 내비쳐졌어요. 그러면 7월에 이 결과는 나올 텐데 최근에 그 중소형 원전주 같은 경우는 주가의 반응이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대형 원전주 같은 경우는 주가 반응이 좀 덜하기는 했어요. 네. 이게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매도를 하는 게 맞을 텐데 우리가 좀 긍정적인 모멘텀 같은 경우가 수주 부분에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주가 이제는 발생을 했을 때 주가 반응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보유하고 계신 단가 이상 정도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때는 이제 좀 매도를 해주고 다시금 접근이 가능한 가격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뭐 가격적으로는 한 16,000원대 이하 이 정도에서는 다시 재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매도에 대한 타이밍은 체코에 대한 원전 수주가 확정이 되었을 때 그때는 원전주들이 갭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는 매도에 대한 대응 부분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16,000원대 이하에서 재매수 가능하고 매도 타이밍은 체코 원전 관련된 수주 이야기로 함께 짚어주셨는데 혹시 시청자님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을까요? 네.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손절을 하려면 어느 정도에서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네, 목표가랑 손절 라인 좀 궁금하시다고 시청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격은 정하지는 않을게요. 네,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뭐 여기에서 정고점을 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열어두기에는 변화가 많을 거예요. 그 변화가 많다라는 점은 수주가 나오기 이전에 기대감으로 뭐 2만 원 이상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하면은 수주가 나왔을 때는 바로 하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은 제한적으로 두지는 않고 수주 나왔을 때는 좀 비중 축소, 전량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변수로 우리나라가 수주를 못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주가의 하락이 강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점을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에 손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중이 50%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대응을 열어둡니다. 16,000원대 네. 정도에서는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10조 이하 정도에 네. 해당을 합니다.
나올 수 있는 이익 체력 같은 경우를 기본적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 10조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16,000원대 이 정도에서는 매수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고 손절은 크게 지금은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님, 체코 이슈가 확실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수주를 따게 되면은 갭 상승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천장이 앞으로 더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수주를 안타깝게 못 따내게 될 경우에는 그때 또 손절가도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 말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는데 종목에 대한 진단을 조금 더 꼼꼼하게 바꾸신 분들은 저희 이렇게 전화로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당깨님과 졸고님께서 원전 좋던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생각보다 못 가네. 우리 기술은 잘 가던데 이런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바로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김정희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탑스고요. 29,900원. 비중은 10%입니다.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인탑스 보면 와, 이 종목도 참 요새 거래량도 안 붙고요. 저점이 23,000원 부근인데 비슷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 정말 잘 갔을 때 한 44,000원대까지 갔던 거 보면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요새는 확실히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탑스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코로나19 때 그 키트와 관련된 부분에 사업을 하면서 현금을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본업 같은 경우에서는 좀 부진을 했습니다. 스마트폰과 관련된 휴대폰과 관련된 케이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와 함께 공고하게 계속 사업을 해왔다 보니 로봇과 관련된 부분, 보핏이죠. 네. 보핏에 대해서 AS 부분, 그다음에 조립 부분 같은 경우에 사업을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탑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는 보핏의 출시라고 할 수가 있고 최근에 주가가 1월 15일에서 17일 넘어갈 때 한번 갭 상승이 나타났던 게 보핏에 대한 부분에 초도 물량 네. 출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갭 상승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좀 다른 행보를 발표를 했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집중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보핏에 대한 출시를 조금은 좀 뭉그러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손절을 하기에는 가격이 많이 빠져 있어요. 네. 새로운 제품에 대한 출시가 있을 땐 인탑스 같은 경우는 이때 아까 말씀드린 갭 상승의 가격 정도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에 이런 반응이 나타날 때 좀 매도를 하는 쪽으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도는 크게 실익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갭 상승 제품 출시를 기다리면서 보유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에 그래도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삼성전자 이슈가 나오고 나서 자율주행을 접고 로봇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 기세를 확실히 내주나 싶었는데 왜 인탑스는 이렇게 안 갈까 했더니 결국에 휴머노이드 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소외감이 좀 드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인탑스에 대해서도 좀 답답한 종목이다, 아쉽다라는 이야기들과 함께 테크윙에 대한 질문도 전재혁 TV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림 씨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도 유튜브 쪽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네, 윤기숙님 종목인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28,860원의 비중은 20%. 어떻게 대응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오늘 장에선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올해 봄부터 사실 좀 우하향하는 그림을 네. 그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조금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3월 정도 이전에 이 종목이 부각이 되었었고 지금은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가 최근에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고 그다음에 신규 상장이 된 에이직랜드 네.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주가는 하락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매출은 발생을 하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아직은 나오지 않고 네. 있는 네. 구조예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고는 있는데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5,300억 정도 됩니다. 나오는 이익 대비해서는 조금 비싼 감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뭐 IT 관련해서 종목들은 후공정, HBM 쪽으로 집중돼서 흘러가는 경향이 있고 네. 그다음에 실제 설계 자산과 관련해서는 글로벌의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ARM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가가 이렇게 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예를 하나 대입을 해볼게요. 작년에 우리가 의료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상당히 강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쉬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 있는 환경은 이렇게 매칭해서 움직이는 글로벌 업체 같은 경우가 신고가가 나오거나 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턴이 나타날 때 영업이익 증대가 나타날 때 같은 경우가 주가가 부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두 부분 다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부분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고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단가 자체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이 종목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고 매도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큰 의미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HBM 쪽으로 아무래도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재혁 TV님께서 아량을 베풀어주고 계시네요. 꼭 제게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 종목 진단 들으면서 참고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귀숙님께서도 이사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신데 HBM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질문만 제가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이사님. 그 HBM 오늘 좀 관련된 종목들 그래도 잘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결국에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으니까 기대를 좀 했는데 대장주 쪽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잘 못 갔어요. 한미반도체도 그랬고 많이 좀 못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다른 시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님? 그죠. 저도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고 시간으로 강하면서 기대를 했었는데 어제 조금은 선 반영된 감이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는 5% 정도 올라온 상황이었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우선은 신고가가 돌파된 상황에서 주가가 좀 쉬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는 이 엔비디아의 사이클 같은 경우가 고점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이고요. 실적으로 보여주는 단계, 하이닉스도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한비 반도체 같은 경우도 타 본딩 장비 업체가 시장을 이렇게 뺏어간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빠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에 약간의 속도의 차이로 한번 포장을 해보겠습니다. 속도의 차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또 차트를 한번 한미반도체 차트 살짝 한번 보니까 오늘 음봉 전환 확실히 되긴 됐지만 그래도 고점이 153,200원 많이 또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오늘 상담도 너무 잘 도와주셨는데 내일장 이성웅 이사의 초이스가 될 만한 그런 전략들도 궁금해집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실 것 같아요. 내일장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시장이 최근에 난이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좀 실망감도 있으실 텐데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 글로벌 시장의 신고가 흐름입니다. 신고가 흐름이 단순히 지수만 올라가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적에 대한 부분을 기반으로 두고 움직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수준 자체도 여기에서 강하게 시장을 떨어뜨릴 만큼의 요인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이 실제로 열어보니 예상치 대비해서 한 14% 정도가 좋았습니다. 그러면 박스권의 상단도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열렸는데 약간의 수급 형태가 좀 불안한 감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실망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AI 사이클은 IT 쪽도 좋겠지만 전력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라 할 수가 있어요. 구리 관련, 변압기 이런 쪽이 많이 움직였는데 이 다음과 관련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쪽은 ESS 쪽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종목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게 단기 사이클이 아니라 좀 길게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무게에 두고 그렇다 보니까 ESS 관련해서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비나텍 이런 종목들은 좀 계속 좀 관심을 가지면서 주가 추이를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력 설비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타자는 또 ESS 쪽으로도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 보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전력 설비 오늘 좀 쉬어갔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쯤에 이제 또 AI 산업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확장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지금은 살짝 쉬어갈 때 이미 고점이긴 하지만 네. 이때쯤 진입하면 약간의 수익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좀 8분 능선은 넘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선행하는 면이 있었다 보니까 뭐 변압기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전선과 관련된 종목은 쉬어갈 수 있음을 열어두고요. 이제 한 번에 증설이 단행된 게 뭐 LX 일렉트릭 이런 쪽은 단행하기는 했어요. 뭐 추가로 한 두세 번 정도 증설을 단행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주가가 이제는 고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요 공급의 논리로 좀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기 때문이죠. 근데 아직은 뭐 그 부분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주가가 빠른 측면이 있었기에 여기에서는 조정을 기다린다라는 점으로 열어두고 고점 대비해서 주도주 같은 경우는 한 30% 이상의 조정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관찰하면서 뭐 30% 이내의 조정이 나타나면 그때는 매수에 대한 부분을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이야기까지 오늘 고민되셨을 텐데 여쭤봤습니다. 오늘 저희랑 함께 하셨는데요. 네. 첫 방송은 어떠셨을까요, 이사님? 좀 최대한 많이 종목들을 네. 봐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남고요. 다음번에는 좀 빠르게 네. 여러 종목들을 말씀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윤 교수님께서 벌써 끝났습니다. 너무 짧아요, 시간이 라고 얘기해주고 계시고 주식농부님께서도 끝이네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이성우 이사와 함께 초이스된 종목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그리고 실시간 종목 상담까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당신의 초이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